건강을 위해 먹는 음식이 당신의 몸속에서 독이 되고 있습니다. 통밀빵을 고르고 현미밥을 챙겨 먹고 통곡물을 꾸준히 드시죠. 당신은 지금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놀라지 마십시오. 그 좋은 음식들이 어떻게 먹는지에 따라 완벽한 약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면역을 무너뜨리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건강 정보를 전하기 위해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내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식습관 얘기가 아닙니다. 평생 믿어온 건강한 음식이 사실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을 병들게 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한국인이 전 세계에서 대장암 발생률 1위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식습관입니다. 통곡물밥이 몸에 좋은 이유는 맞습니다. 현미와 통밀, 귀리, 보리는 도정을 덜해서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백미보다 훨씬 많습니다. 백미는 도정 과정에서 겉껍질과 배아가 제거되어 영양가가 5%만 남지만 현미에는 영양이 95%가 들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완벽한 음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음식이 약이 되려면 반드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몸에 흡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화되지 않고 그냥 대장으로 흘러간다면 그건 약이 아니라 부패물입니다. 통곡물은 껍질이 단단하고 입자가 커서 분해가 어렵습니다. 위에서 완전히 소화되지 못한 채 그대로 장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안에서 1240도씨로 하루 이틀 동안 썩어갑니다. 그 부패 과정이 바로 독을 만드는 것입니다. 통곡물이 대장에서 부패하면서 가스를 만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결국 그 염증이 면역 체계를 무너뜨립니다. 이건 단순한 소화 문제가 아닙니다. 면역을 무너뜨리는 시작점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었지만 소화되지 않은 차에 썩어가는 음식들. 그게 장을 병들게 하고 결국 면역을 흔들고 암의 위험을 키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건강식이 독이 되는 이유는 먹는 속도입니다. 문제는 음식이 아닙니다.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통곡물밥을 아무리 좋은 재료로 지었다 해도 그걸 빨리 삼켜버리면 몸은 그걸 처리할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 입안에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인 아밀라아제가 있습니다. 이 효소는 침에 들어 있습니다. 즉 씹을 때만 나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밥을 10번도 씹지 않습니다. 현미와 통밀은 백미보다 훨씬 단단한데도 씹지 않고 넘겨버리죠. 그 결과 입에서는 분해가 되지 않고 위에서도 절반밖에 소화되지 않은 채 그대로 대장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거기서 썩습니다. 그 썩는 과정에서 나오는 가스와 독소가 장막을 자극하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염증이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암을 부르는 환경을 만듭니다. 한국인이 대장암 1위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인의 식습관을 보면 답이 보입니다. 빨리 먹고 많이 먹고 또 자주 먹습니다. 입은 제대로 씹지 않고 장이 대신 그 일을 떠맡습니다. 결국 장은 늘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70% 면역 세포가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장입니다. 장이 필요하면 면역이 필요해집니다. 면역이 필요해지면 암이 잘 자랍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건강하게 먹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나는 통곡물밥을 먹고 있어. 나는 통밀빵을 고르고 있어. 나는 건강하게 먹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천천히 먹고 있어. 음식의 질보다 먹는 속도와 방식이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음식의 영양은 소화라는 문을 통과해야만 우리 몸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건 단지 몸속의 쓰레기가 됩니다. 통곡물은 과학적으로 가장 완벽한 음식입니다. 현미, 통밀, 귀리, 보리 모두 영양이 풍부하고 비타민, 비군과 미네랄, 식이섬유가 가득합니다. 즉, 통곡물 자체는 완벽한 음식입니다. 문제는 그 완벽함을 흡수할 준비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단한 껍질, 거친 식감, 이건 시간을 들여 먹으라는 자연의 신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빨리 먹습니다. 입이 해야 할 일을 위와 장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결국 위는 늘 부담을 받고 장은 썩은 음식 찌꺼기와 싸워야 하죠. 입이 게을러지면 장이 병듭니다. 우리 입속에는 32개의 치아가 있습니다. 그중 20개가 어금니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어금니가 있을까요? 씹으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씹지 않습니다. 마시듯 먹고 삼키듯 넘깁니다. 그래서 입의 역할을 위장이 대신합니다. 위장은 원래 보조기관입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입이 해야 할 일을 위장에게 떠넘기고 있죠. 그 결과가 뭘까요? 당뇨, 위장염, 소화장애, 그리고 면역 저하, 이건 모두 입의 게으름에서 시작됩니다. 씹는 행위는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씹는 순간 침이 분비됩니다. 침에는 아밀라아제가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가 통곡물 속 탄수화물을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바꿔줍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음식은 포도당이 되지 못하고 그냥 썩는 덩어리가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씹는 행위는 뇌를 자극해 세로토닌을 증가시킵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씹는 사람은 마음이 차분하고 우울이 적습니다. 즉, 씹는 행위는 면역과 정신 건강을 동시에 살리는 자연 치료법입니다. 먹는 속도가 생명을 바꿉니다. 빨리 먹으면 음식이 위를 꽉 채워 센서가 배부름을 느끼기도 전에 식사가 끝나버립니다. 그럼 위는 늘 과로하고 소화가 덜 된 음식은 장으로 내려갑니다. 반대로 천천히 먹으면 15분쯤 지나 센서가 작동합니다. 그만 먹어도 된다는 신호가 뇌로 전달되며 식욕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천천히 먹는 사람은 적게 먹어도 포만감을 느낍니다. 결국 소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위와 장, 소화기와 위장에 휴식을 주는 가장 확실한 한겸 식사법입니다. 빨리 먹으면 병이 되고 천천히 먹으면 약이 됩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먹을까입니다. 현미, 통밀, 잡곡밥이 몸에 좋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20번 이상 씹을 때만 약이 됩니다. 5번, 10번만 씹고 넘긴다면 그건 몸에 좋은 음식이 아니라 면역을 무너뜨리는 독이 됩니다. 장은 우리의 두 번째 뇌입니다.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의 90%가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장은 단순히 음식물 통로가 아니라 감정과 면역의 중심입니다. 장이 병들면 몸이 필요하고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첫걸음이 바로 천천히 많이 씹는 것입니다. 그 한기가 몸의 면역을 살리고 마음을 평온하게 바꿉니다. 이 싸움이 오래되면 어떻게 될까요? 위와 장의 싸움이 오래되면 면역 체계가 무너지고 그 끝에 암이 기다립니다. 우리 몸은 계속된 염증에 저항하다 결국 면역 체계가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밥상은 비싼 음식이 아닙니다. 건강한 밥상은 천천히 먹는 식탁입니다. 잘 먹는다는 건 많이 먹는 것도 맛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몸이 흡수할 만큼만 먹는 것, 그게 진짜 잘 먹는 것입니다.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의 몸이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당신이 어떻게 먹는가가 당신의 면역이 되고 당신의 마음이 되고 결국 당신의 운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슈퍼푸드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식탁 위에는 충분한 영양이 있습니다. 부족한 건 속도 조절입니다. 천천히 먹는 사람은 장이 건강하고 장은 면역을 키우며 면역은 암을 막고 결국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통곡물은 독이 아닙니다. 당신의 급한 숟가락이 독입니다. 당신의 바쁜 일상이 독입니다. 당신의 빠른 속도 문화가 독입니다. 오늘 저녁부터는 한 숟가락 덜고 한 번 더 씹어 보십시오. 밥 한 스푼에 20번을 씹는다면 어떨까요? 처음엔 이상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일이 지나면 당신은 달라집니다. 무릎이 덜 아프고 소화가 잘 되고 밤에 잘 자고 아침에 상쾌하게 깹니다. 한 달이 지나면요, 당신은 놀랍게도 변한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몸도 가벼워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당신의 세포들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세한 변화가 모여 큰 변화가 됩니다.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세포를 바꿀 겁니다. 음식이 약이 되려면 속도를 바꿔야 합니다.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왜 대장암 1위인지, 왜 좋은 음식을 먹어도 건강이 달라지지 않는지, 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아픈지. 그건 음식의 질이 아니라 먹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건강관리법, 그건 바로 천천히 많이 씹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 식사도 점심도 저녁도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한 숟가락을 먹을 때 20번을 씹으십시오. 처음엔 힘들 수 있습니다. 습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면 어느 정도 익숙해집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3주가 지나면 그게 당신의 새로운 습관이 됩니다. 당신의 가족도 함께 하십시오. 자녀들, 손주들에게 이 습관을 가르치십시오. 천천히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해 주십시오. 한 끼의 식사가 얼마나 귀한지 보여주십시오. 그럼 당신의 가족 모두가 건강해질 것입니다. 면역이 강해질 것입니다. 마음이 평온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최고의 의사는 약이 아닙니다. 당신의 최고의 의사는 천천히 씹는 습관입니다. 당신의 회복을 가져오는 건 비싼 영양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당신의 식탁에 앉아 한 숟가락을 20번 씹는 그 행위입니다. 그게 당신의 생명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내가 먹는 것이 곧 내 몸입니다. 어떻게 먹는가가 곧 내 면역입니다. 언제 먹는가가 곧 내 시간입니다. 왜 먹는가가 곧 내 감정입니다. 이 모든 것이 모여 내 인생이 됩니다. 오늘 저녁부터는 한 숟가락 덜고 한 번 더 씹어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내일을 바꿀 것입니다. 당신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